안녕하십니까. 토면 해독의 정석 이류소탕 정동훈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CAD 프로그램에서 편리한 기능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 중에 이제 리스 파일의 세팅, 그 다음에 폰트, 단축키에 대해서 좀 단축키 설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리스 파일을 세팅을 먼저 하기 위해서는 아, 먼저 리습이라는 파일이 있어야 되겠죠. 이 리습 파일이라고 하는 것은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예를 들어 라인 1이라고 하는 이런 파일이 있는데 LSP 확장자가 LSP죠. 얘를 클릭하게 되면 이와 같이 그 코딩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이 코딩을 직접 해서 내가 원하는 어떤 기능들을 이렇게 코딩을 해서 CAD 파일에 업로드를 해가지고 사용할 수 있는 기능을 할 수 있는 이 파일을 리스 파일이라고 합니다. 이 리스 파일을 응용 프로그램으로 로드를 시켜서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이것은 레이어를 전부 다 이렇게 그 11번을 치게 되면 색깔이 어, 체인지가 레이어 11번 색깔로 이렇게 바뀌는 거죠. 여기는 22번을 치게 되면 여기는 33번을 치게 되면 이런 식으로 리스 파일을 전부 다 세팅을 해놨습니다. 이런 리스 파일들을 우리가 이제 캐드에서 불러와야 되는데 한번 그걸 적용을 해봐야 되겠죠. 먼저 도구에서 도구에서 메뉴 바가 메뉴 이 탭이 없으신 분들은 이쪽에 그 상단에 드롭다운 화살표 있죠. 여기 드롭다운 화살표를 클릭하게 되면 이 메뉴 막대 숨기기 또 메뉴 막대 표시 이렇게 이제 예, 이 메뉴 막대를 열어서 도구에 보시면 어, 응용 프로그램 로드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 응용 프로그램 로드를 통해서 우리가 그 리습으로 만들어 놓은 파일들을 이쪽에 CAD에 업로드를 시켜서 사용할 수 있게 되는데요. 응용 프로그램 로드를 클릭하신 후에 이와 같이 이제 CAD의 서포트라고 하는 폴더가 있습니다. 서포트라는 이 폴더에 저는 이 라인 1과 그 다음에 이 블럭이라고 하는 이 리스 파일을 이렇게 업로드를 했습니다. 그럼 이 파일들을 저장을 해야 되겠죠. 그러면 제가 이제 준비해 놓은 이 리스 파일이 있습니다. 이것을 라인 1 컨트롤 라인 1과 그 다음에 블럭 작성 두 개를 우클릭해서 복사하셔가지고 C에서 프로그램 파일에서 그 다음에 오토데스크에서 예를 들어 나는 지금 현재 2016을 사용한다 아니면 2019를 사용한다. 그럼 2019를 사용하는 이 폴더로 들어가서 서포트 폴더를 찾아야 됩니다. 이쪽에 보시면 서포트 폴더가 튜토리얼 업데이트 여기 있네요. 서포트 폴더가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파일을 우클릭해서 붙여넣기 해야 되겠죠. 네, 여기에다가 붙여넣기를 하시면 됩니다. 붙여넣기를 하게 되면 이쪽 그 응용 프로그램 로드에서 서포트 폴더를 응용 프로그램 로드를 하게 되면 로드를 해서 이쪽에 라인과 그 다음에 블럭 컨트롤 키 누르고 블럭 두 개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라인 두 개가 라인 블럭 두 개가 안 잡히는 원래 두 개가 잡히는데요. 일단 그럼 라인부터 한번 해보겠습니다. 로드 그 다음에 사용 내역 추가 체크하시고요. 네, 목차에서 여기서 지금 현재 두 개 다 올라왔는데요. 라인이죠. 여기서 추가해서 여기서도 라인 이미 있다고 되어 있죠. 이렇게 추가해서 닫기. 그러면 라인 1 리습이 성공적으로 로드 되었습니다. 이렇게 이제 뜨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로드 이제 필요하면 로드하면 되겠죠. 뭐 블럭 작성을 로드해서 똑같은 작업을 반복하시게 되면 이 서포트에 있는 이 리스 파일이
응용 프로그램이 이 CAD 프로그램에 업로드가 됩니다. 그럼 그때부터 사용할 수 있는데요. 이게 이제 어떤 기능이냐면, 예를 들어서 M엔터, 이건 제가 블럭으로 지금 우리가 저 블럭으로 좀 만들어놨는데, 한번 지금 현재 이걸 X엔터로 분해를 해놓고, 그럼 이거를 지금 현재 이 키를 우리가 이동할 때는 전부 다 이렇게 일일이 드래그를 해야 되는데, BL 엔터 하시게 되면 이 베이스 포인트라고 하는 이런 내용이 뜹니다. 그러면 뭐 임의의 점을 하고 그 다음에 객체를 이렇게 선택하게 되면 플래스틱 패스 블럭 삽입점 지정해서 이 블럭을 만들 수 있는 삽입점과 함께 이 블럭이 하나로 이렇게 클릭하면 객체가 하나로 잡히게 됩니다. 이러한 리습을 이용해서, 리습 파일을 이용해서 손쉽게 블럭을 만들고, 지금 현재 이거를 저번 시간에 수업했던 내용인데, 각각 전부 다 블럭을 잡아주고 이렇게 선택했을 때는 이렇게 가면 이 부품 자체로 이제 여러분들이 좀 확인할 수 있게끔 이렇게 이제 표현이 되게 되죠. 오일실이구나, 나사구나, 오일실이구나, 베어링이구나, 축이구나, 여기는 기어구나, 여기는 멈춤 나사, 이쪽은 키구나,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전부 다 이렇게 블럭을 사용해서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라인을 이제 만들어 놓은 건데요. 예를 들어 라인이 이렇게 몇 개가 있다고 했을 때 이렇게 몇 개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레이어를, 이걸 클릭하고 레이어를 이렇게 전부 다 일일이 해줘야 되는데, 선택을 해줘야 되는데, 이렇게 하면 이제 시간이 걸리니까 그냥 클릭해서 1 누르시게 되면 이렇게 중심선으로 바뀌죠. 2 이렇게 3 엔터 치시게 되면 이렇게 내가 원하는 라인 레이어 색깔로 전부 다 지정을 할 수 있습니다. 사용하기가 쉽죠. 그래서 이런 리스 파일을 활용하면 굉장히 좋습니다. 이 리스 파일은 종류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 리습을 한번 보시게 되면 지금 현재 제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저는 두 가지밖에 사용을 하지 않습니다. 나머지는 좀 불편한 부분도 있고, 리스 파일을 또 많이 쓰게 되면 OS에 대한 부분이라든가 이런 게 자꾸 객체 스냅 이런 게 풀릴 수 있어요. 그러면 또 재설정을 해줘야 되고, 또 이제 이 버그도 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현재 현장에서 사용하고 있는 것은 라인 그 리스 파일하고 이 블록 작성 두 가지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파일 기입이나 이런 것은 사용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파일 기입이라든가 이런 것도 쉽게 이제 파일을 기입할 수 있는 건데요. 저는 제가 사용을 해보니까 좀 불편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블록 작성과 이 라인 1 리스 파일 두 가지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현장에서 필요에 따라서는 더 많은 리스 파일을 작성해서 프로그램화로 해서 한번 클릭하게 되면 각각의 기계 요소들이 전부 다 업로드 되는 그런 기능을 가진 리스 파일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거 이제 가격이 비싸고, 이제 이런 것들은 이제 보편적으로 인터넷에 검색을 해보시면 나오는 것들이 많습니다. 이제 라인 1이나 이 블럭 같은 경우는 저는 이제 따로 구매를 해서 제가 이제 프로그램 해서 더 추가적으로 세팅을 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도구라고 하는 항목에서 응용 프로그램 로드에서 우리가 리스 파일을 업로드 해가지고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 리습을 활용하시면 여러분들 기능에 굉장히 작업 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폰트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겠는데요. 이 폰트도 마찬가지로 이 폰트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이건 글씨체를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보시면 어느 날 다른 회사 파일을 열었는데 이렇게 물음표가 뜨는 경우가 많죠. 이렇게 이런 경우 봤을 겁니다. 아마 CAD를 많이 활용하시는 분들은 아마 경험을 많이 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물음표가 이렇게 물음표로 이렇게 문자가 보이지 않고 이렇게 물음표로 뜨는 현상들을 아마 보셨을 겁니다. 경험을 많이 해보셨을 거예요. 이랬을 때 도대체 주소 내용이 뭔지를 판단할 수 없으니까 도면에 해두고 하는데 어려움이 참 많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이 폰트를 몰랐었을 때는 이 폰트가 인식을 못해 가지고 저렇게 물음표로 나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이 폰트를 지금 현재 저는 천 몇백 개인가를 폰트를 이렇게 따로 저장을 해놔서 이 폰트를 이 로컬 디스크에 오토데스크 프로그램으로 가야죠. 프로그램 파일에서 오토데스크, 그 다음에 아까 했던 것처럼 오토캐드 2019에 가서 여기는 폰트라고 하는 폴더가 따로 있습니다. 또 폰트가 있죠. 이 폰트에다가 저장을 다 해 놓으셔야 돼요. 저장을 전부 다 해 놓으셔야 이런 그 폰트 물론 저 중에서도 없는 글씨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물음표로 나오겠죠. 그때마다 저 폰트를 이렇게 찾아가지고 폰트를 찾아서 여러분들이 이 폰트를 찾아가지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그 오토캐드 2019 폴더 안에다가 저장을 해서 사용을 하셔야 그 글씨체가 물음표로 나오지 않고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 있도록 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폰트도 여러분들이 좀 그렇게 적용을 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단축키 설정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 도구에 보시면 맨 아래에 사용자화라고 하는 내용이 있는데요. 이 사용자화 중에 프로그램 매개 변수 편집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ACAD PGP 파일이라고 되어 있죠. 이렇게 이걸 클릭하시게 되면 지금 현재 여기에 ACAD PGP 메모장이라고 하는 이 내용에 아래쪽으로 내려보시면 이렇게 전부 다 지금 이 명령은 3A를 치면 이 명령이 실행되는 내용을 쭉 전부 다 여기다 정리를 해 놓은 겁니다. 이것은 기존에 그 오토캐드에서 이제 지원하는 것을 이렇게 저는 이제 다 카피를 CO로 하지 않고 저는 V로 이렇게 쓰고 있고, 그 다음에 챔퍼도 CHA죠 원래는. 근데 저는 CC로 쓰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바꿔서 단축키를 바꿔서 쓰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 딤 스타일 같은 경우는 DD를 치게 되면 되고, 직선 치수 같은 경우는 굉장히 사용을 많이 하니까 그런 것들은 딤 라이너 해가지고 저는 D를 하나만 입력해서 사용을 하고 있고, 즉 제가 사용하기 편하도록 단축키를 세팅을 해서 사용하는 이렇게 해서 이제 파일로 해서 저장하면 되겠죠. 저장해가지고 사용을 하시면 되고, 컴퓨터 캐드를 프로그램을 끄지 않고 재실행하지 않으면 저게 그 PGP 파일을 인식을 못해요. 그래서 반드시 재실행을 해줘야 되는데 저걸 재실행하지 않고 재실행하는 명령이 또 따로 있습니다. 제가 갑자기 단축키가 기억이 안 나는데요. PGP 뭐 했었는데 기억이 안 납니다. 그 단축키를 입력하게 되면 바로 저 응용 프로그램에 대해서 그 단축키가 알리 치시게 되면 이 알리 INIT라고 하는 이 명령이 있습니다. 이걸 클릭하시게 되면 이렇게 재초기화를 바로 그 PGP 파일을 업로드할 수 있도록 체크해 가지고 확인하게 되면 내가 방금 매개 변수 도구창에서 사용자화에서 프로그램 매개 변수 편집이라고 했을 때 ACAD PGP 파일을 수정한 파일을 바로 재업로드해서 CAD 프로그램을 끄지 않고도 재실행하지 않고도 할 수 있는 명령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단축키를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사용을 해서 사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이 기능들은 굉장히 좀 현장에서 유용한 기능들이고, 이 단축키 설정은 처음 여러분들이 배우시는 분들은 지금 현재 이렇게 쭉 나와 있는 이런 아이콘들 또 지금 기존에 이렇게 제공되어져 있는 이런 아이콘들이나 이런 것들이 익숙하게 찾을 수 있기 전에는 단축키를 설정하는 것을 권장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런 모든 각각의 기능들을 어느 정도 다 이해했다면 이제 여러분들이 단축키 설정을 해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자주 사용하는 그런 이렇게 저 툴박스들을 꺼내서 여러분들이 화면 설정을 해가지고 사용하시게 되면 굉장히 유용하게 사용을 할 수 있고 현장에서도 굉장히 여러분들이 빠르게 작업하는 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리스 파일 세팅하는 방법하고 그 다음에 레이어 색깔 설정이나 간편한 블록 만들기 등을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폰트에 대해서 이렇게 물음표로 나왔을 때 문자가 인식이 안 되고 이렇게 물음표로 나왔을 때는 폰트가 이 글씨체를 지원하는 폰트가 없다라는 거.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 이 글씨체를 지원하는 폰트를 찾아서 2019 폴더 안에 폰트라고 하는 폴더 안에다가 넣어줘야 된다. 그 다음에 단축키를 설정하는 방법. 이 도구창에서 지금 현재 사용자와 그 다음에 프로그램 매개 변수 편집에서 여러분들이 단축키를 세팅해서 사용하고 재업로드를 시켜서 사용할 수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 현장에서 또 학습하는데 여러분들 도움이 되길 바라며 이 영상을 찍어 봤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